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렬과 탐색 두 번째 강의 선택 정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선택 정렬은요, 첫 번째, 정렬하지 않은 자료의 첫 번째 자료,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자료를 기준 위치로 먼저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의 첫 번째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정렬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원소 5번을 그렇죠. 기준 위치로 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비교나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는 0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준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 중에 가장 작거나 큰 자료를 찾아서 기준 위치에 있는 자료와 비교를 한 다음에 교환하거나 교환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준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자료들 중에서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 일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두 개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준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1번과 7번을 먼저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비교의 수 1번이고요. 여기서는 자리를 교환하지 않고 교환의 수는 0번이고요. 자, 작은 거를 선택만 합니다. 선택. 그래서 얘는 선택을 했습니다. 1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상태는 그렇죠. 배열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 1, 7, 3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7번은 1번보다 작은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값, 즉 3번과 1번을 비교를 해서요. 작은 것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3번 비교했으니까 비교해서 1번이고요. 교환을 하지 않았으니까 교환은 0입니다. 자, 작은 거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선택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1번이 선택이 되는 거죠. 1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는 그렇죠. 5, 1, 7, 3이 써지고요. 가장 작다고 선택된 1번과 맨 처음에 선정해 놓은 기준 위치랑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의 수는 한 번이고요. 자, 우리는 왼쪽이 작아야 됩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1, 2, 3, 4 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값이 항상 작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그렇죠. 왼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한번 해야 됩니다. 교환을 한번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1, 5, 7, 3이 되고요. 이 상황이 1단계 완성본입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총 비교 횟수는 3번이 나오고요. 교환 횟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부분을 꼭 추가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이어서 2단계를 하겠습니다. 자, 1단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 선택 정렬의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정렬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 1단계를 완성을 했다면 앞에 있는 첫 번째 칸 위치는 정렬이 완료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렬이 완료된 상태는 다음 단계 정렬할 때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빼두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요. 자, 1단계 완성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원소 1단계 끝났으니까 첫 번째 칸 원소까지는 정렬이 완료된 상태로 보고요. 정렬이 완료되지 않은, 정렬하지 않은 자료의 첫 번째 자리를 그렇죠. 기준 위치로 잡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할 일은요. 정렬이 되지 않은 부분의 첫 번째 원소를 기준 위치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기준 위치를 잡을 때는 비교나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을 썼습니다. 자, 이제 기준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 중에 최소 값을 찾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과 3을 비교했을 때 누가 선택이 될까요? 더 작은 3번이 선택이 되고요. 비교를 했으니까 비교해서 3번 교환을 하지 않죠. 그렇죠. 교환은 기준 위치에 맨 마지막에서 기준 위치랑 비교할 때만 교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교환은 0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1, 5, 7, 3이 그대로 오고요. 가장 최소값, 기준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 중에서 최소값으로 선택된 3번과 기준 위치 5번을 비교를 하겠죠. 비교해서 3번이고요. 자, 왼쪽이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왼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환해서 한 번을 늘려주고요. 그러면 1, 3, 7, 5가 되고 이게 바로 2단계 완성입니다.
자, 2단계에서 총 비교 횟수는 2번이고 교환 횟수는 1번입니다. 자, 2단계까지 완성을 했을 때 정렬이 완료된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2칸까지, 3까지 정렬이 완료됐습니다. 자, 3단계 시작은 2단계 완성본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37호 그대로 써주시고요. 두 번째 칸까지는 정렬이 완료되어 있고요. 정렬이 안 된 데는 7, 5 두 자리만 남았습니다. 자, 우린 또다시 첫 번째 할 일, 그렇죠. 정렬이 되지 않은 자료의 첫 번째 위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렬이 되지 않은 부분에 첫 번째 위치를 기준으로 잡고요. 이 기준으로 잡는 과정에서 비교나 교환을 하지 않았으니까 0번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3, 7, 5가 그대로 써지죠.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할 일은요. 자, 교환 기준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바로 기준 위치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더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왼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 횟수 1번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완성된 3단계 완성본이 1, 3, 5, 7이 되고요. 얘가 3단계 완성본입니다. 3단계에서 총 비교 횟수는 1번이 되고요. 교환 횟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완성본은 3단계 더 이상 정렬할 것이 없죠. 네, 3단계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이 5번 칸까지 정렬이 완료되고요. 마지막 숫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료된 상태가 1, 3, 5, 7이 되고요. 정렬이 완료될 것까지 최종 비교랑 교환 횟수의 합은 각 1단계, 2단계, 3단계의 비교 횟수를 모두 더한 값 6과 교환 횟수 3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 정렬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볼 텐데요. 선택 정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렬 방법에 비해서 자료 간의 비교는 많지만 이동이 적은 편입니다. 자, 지금은 정렬을 하나밖에 안 배워서 이게 좀 비교하기가 힘들겠지만 선택 정렬의 특징은 교환은 언제 한다고 했죠? 그렇죠. 각 단계의 맨 마지막에서 한 번씩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에서는 자료의 교환이 적은 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정렬 방법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가 있고요. 단점에서는 자료가 정렬이 되어 있어도 자료 간의 비교와 교환이 맨 마지막 자료까지 계속된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된다면 정렬이 완료된 상태 1, 2, 3, 4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렬하는 과정, 선택 정렬로 정렬하는 과정을 거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마지막 자료까지 계속 비교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요. 댓글 퀴즈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2, 1, 3, 4 이 네 가지 숫자를 적용을 해볼 텐데요.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때 1단계까지만 수행을 완료한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 위치를 기준으로 잡고요.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서 최소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그 자료랑 기준 자료랑 비교를 해서 왼쪽이 작으면은 그대로 두고요. 왼쪽이 더 클 경우에 교체를 해주는 방식이었죠. 자, 정답은 홈페이지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